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 안내서 함께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업 역량편을 봤는데 안 보신 학생들이라면 꼭 학업 역량편을 보고 이번 전공 적합성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4가지 평가 요소에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자면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이제 학업, 인성 등과 같이 독립된 평가 요소로 반영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내에 세부 평가 항목에 포함해서 평가하는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지도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었어요. 그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2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과 수업보다 비교과 활동을 강조하는 학생이에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 수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비교과 활동은 교과 수업에 비해서 되게 적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을 할 때 교과 수업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비교과 활동에 너무 강조를 한 나머지 교과 수업을 소홀히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만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2번째로 또 일부 학생들은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한 나머지 대학 과정에 심화된 전문성과 지식을 쌓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대학 과정에 심화된 전문성과 지식에 관련해서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그 고등학교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진로가 일관되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무슨 말이냐면 전공 적합성을 평가를 할 때 진로가 일관되었지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기계공학과, 2학년 때는 전기전자공학과, 3학년 때는 물리교육과 이런 식으로 학과가 자신의 진로 희망이 변경되었다 해서 나는 학생부 종합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굉장히 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해서 오늘 선생님과 이 책자를 살펴보면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보면 전공 적합성에 보면 이 3가지 요소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식, 느낌, 행동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고요. 이 3가지 요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식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뜻해요. 그리고 느낌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행동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서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 대해서 학업 역량편에서 알아봤지만 다시 한번 전공 적합성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도록 합시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자, 평가 세부 내용으로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런 평가 세부 내용이 있는데, 이 평가 세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입전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간단히 두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에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기초 수학 역량을 요구하는 측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연계로 진학하였을 경우에 수학, 물리 이런 기초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계열로 진학했을 경우 국어, 글쓰기 능력, 영어 작문 능력 이런 식으로 기초 수학 역량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수한 과목의 조합을 통해서 학생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다양성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직업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CEO가 되기 위해서 경영학과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외환딜러가 되기 위해서 경영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CEO에 진로를 선택해서 경영학과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 기업 CEO를 지원하는 학생이 들었던 교과목들을 보면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으로 경제, 사회문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회문제탐구, 창의경영 과목을 이수를 해서 경영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수학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미적분, 경제 등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듣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경제 수학, 실용 수학 등을 들어서 경영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마다 다양하게 과목을 들어서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학생의 다양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학생의 이수한 선택 과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이제 91%나 되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대학 입학 전형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6%나 돼요. 마지막으로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반영한다면 어떠한 평가 요소에 반영할 것인가 봤더니 학업 역량의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응답한 지원관보다 오히려 전공적합성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정관들이 훨씬보다는 대략 한 10% 이상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전공적합성에서 학생이 이수한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서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과학 2과목, 국제경제, 생명과학, 실험, 경제, 수학 등 이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세밀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이제 이수한 학생들은 교과 수준의 난이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서 정성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목의 수준과 질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이제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읽을 때
전교과 성적을 통해서 학업 역량 부분을 판단하겠지만 이제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기록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게 두 번에 걸쳐져서 이게 평가가 하기보다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를 얼마나 기울였는지 또 알고 있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평가 세부 내용을 보자면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경험과 전공을 연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봤던 표인데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은 1학년 때 예술 경영자를 원해서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이 배운 과목들을 듣다 보니까 예술 경영자보다는 나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로가 바뀌면서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원 전공 관련해서 직업군을 이렇게 좁게 해석하지 않고 그 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성찰 과정의 태도를 중요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자기 주도적 성찰 과정의 태도는 당연히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Q&A 형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씩 봅시다. 지원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활동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나요? 여기 보면 지원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전공적 합성에서는 평가되지 않지만 발전 가능성의 세부 항목으로서 경험의 다양성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다 해서 그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전공적 합성은 생활교육부의 어떤 영역에서 평가가 되나요? 봤을 때 거의 모든 전형 자료에서 이제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하면 되나요? 했을 때 대학에서는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전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전공적 합성의 판단의 중요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에서 학과 지원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또 입학할 대학의 지원 전공에 대한 심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에서 최소한 해당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전공적 합성에 맞게 활동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자는 자신의 경험을 지원 전공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활동 과정에서 배운 의미를 이제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활동처럼 보이지만 이제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이 과정이 이 대학에 입학 후에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자기소개서나 이제 생활기록부에 표현을 한다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이 지원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 꼭 읽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 보면 대학교 입학처에는 전공 안내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입학정보 전공 안내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대학을 들어갔을 때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어떤 과목을 듣게 되는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과에 어떤 학생이 들어오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학과, 이 대학, 이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면 이 전공 안내를 꼭 읽어서 어떤 학생이 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한다면 보다 그 대학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의를 살펴보면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 및 수상이 있는지,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지, 관련 독서가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과활동 수업을 보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수행평가와 다양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뭐 발표를 중점적으로 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고 토론, 주제탐구, 과제연구, 실험 등 다양한 수업 내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히 참여한 정도, 그 안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좀 다른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여러분들이 관찰한 그런 활동들을 평가를 해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주지만 그 관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통 수업을 할 때 관찰을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서 역량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려면은 선생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좋은 기록이 되려면은 그 과목별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학업 성취 수준이 당연히 드러나 있죠. 그리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등 다양한 측면들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특기, 역량, 호기심, 수업 참여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적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있어서 해설서나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였죠. 수상은 이제 생활기록부의 수상 실적란에서
교과 경시대 대명 등이 참가자 수 이런 일정 부분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거는 단순한 수상 실적 개수와 등위보다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 활동과 연계해서 수상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3학년들은 수상 실적이 다 올라가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학생들은 학기당 1개의 수상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상 실적에서 바라보는 평가 요소는 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상을 모든 수상에 대해서 다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양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수업과 연계해서 수상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몇 권이라도 제대로 책을 읽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은 다독보다는 정도, 그리고 몇 권이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독서를 하는 학생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배울 전공 서적인 경영학 원론 이런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은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동아리나 팀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개인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탐구를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4가지 평가 요소, 전공적 합성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다음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적 합성은 활동과 경험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간혹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 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 안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화수목금은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월요일과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상담은 전화 상담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서 와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전화번호는 총 5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전화를 안 받으면 이 다른 번호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제주 진로진학지원센터 이제 방문하시면 상담 코너에 보면 이제 방문 상담이 있어요. 이 방문 상담을 클릭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발전 가능성과 인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